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한국도시광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올릴 주 한국도시광산에서의 금 추출 시리즈 첫 번째 편입니다. 저희는 최근 금 추출 시설을 완공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내용들을 직접 실제 현장을 통해 영상으로 차근차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금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 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금속으로 정리되는지, 영상마다 결과가 다른데 그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다. 맞는 질문입니다. 도시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결과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의 공간에서 가능한 많은 장면을 보여드리고 가능한 많은 설명을 덧붙여서 여러분이 결과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투입될 재료는 구독자분께서 문의 주신 잡핀과 잡도금류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번쩍이는 도금이 보이고 금이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어렵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수치로 이야기하려 하면 갑자기 기준이 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합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혼합 재료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작은 고함량 부품 몇 개가 전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저함량 부품이 결과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만 판단하면 생각보다 자주 빗나갑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빗나감을 줄이는 방법을 공정을 통해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봉투 안에는 형태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부품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입 전에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 확인해 보니 봉투 포함 3.84kg. 이 숫자는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 공개될 결과는 이 시작 숫자와 연결되어 킬로그램당 값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머릿속으로 예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3.84kg의 잡핀과 잡도금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금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1kg당 1g, 2g 혹은 그 이상? 마지막에 결과를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감각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이제 공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질산을 이용한 1차 처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혼합 상태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핀과 도금 부품에는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 금속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들이 뒤엉킨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흐름이 깔끔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바로 왕수로 가지 않나요? 이 질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합 재료를 한 번에 강하게 처리하면 용액의 관리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정리하는 비용과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산 처리 과정은 중요 공정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질산을 이용한 1차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공정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간, 바로 여과입니다. 여과라는 단어는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에서의 의미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과는 무언가를 걸러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도시광산의 관점에서는 역할을 분리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부터 재료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용액으로 이동한 성분, 다른 하나는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고형물. 이들은 이후 완전히 다른 경로를 따라갑니다. 여과지를 통과한 용액은 이미 앞 단계에서 반응을 거친 성분들이 이동해 있는 상태이고, 여과지 위에 남는 것들은 아직 다음 단계에서 다뤄야 할 가능성을 가진 재료들입니다. 잔여물들 안에는 여전히 귀금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잡힌과 잡도금류가 혼합된 경우에는 도금 상태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멈추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하자고 가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한국도시광산은 이 선택에서 늘 후자를 택합니다.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는 방향. 이게 결국 데이터의 신뢰도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과가 마무리되면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알고 있는 왕수 처리 구간입니다. 왕수라는 이름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마치 이 단계가 모든 걸 끝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왕수는 끝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용액으로 옮기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정리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귀금속 성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동시켜 다음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투입된 재료의 성격입니다. 혼합 재료는 구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응도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품은 빠르게 반응하고 어떤 부품은 끝까지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결과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여과된 알갱이와 아직 표면에 도금이 남아있는 부품들을 함께 처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회수 흐름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용액의 상태도 계속 변합니다. 색의 변화, 표면의 움직임, 기포의 형태. 이 모든 것들이 작업자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 정보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쌓이고 다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화면만 보고도 지금 어느 단계쯤이겠구나 하는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이 콘텐츠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이제 왕수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다시 한번 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액 안에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다룰 대상이 이동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과는 앞선 여과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이 구조를 나누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은 용액의 품질을 정리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제 용액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구간입니다. 이제까지는 정리와 준비였다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던 것이 형태를 가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곧 이어질 단계에서는 용액 속에 존재하던 금 성분이 다시 고형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오늘 영상의 결과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제 용액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선 공정들을 거치며 혼합 재료 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성분들은 이미 용액의 형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성분들을 다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되돌리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단계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조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간을 보실 때는 단순히 변화가 생기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속도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이제 용액에 요소를 투입합니다. 요소는 용액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반응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단계에서 금 성분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탕을 다져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화면을 보며 느끼는 것과 현장에서 작업자가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조용하게 흘러가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많은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재료는 단일 품목이 아니라 잡힌과 잡도금류가 섞여 있는 혼합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혼합이라는 건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용액 안으로 이동한 성분들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그 다양함은 반응 속도와 형태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투입 후 비교적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응이 느리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혼합 재료를 처리할 때 자주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성분이 다양할수록 용액 안에서 정리되어야 할 관계도 많아지고 그 과정이 끝나야 금이 고형의 형태로 움직일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작업자의 태도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결과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용액의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표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형태, 밀도 이런 요소들은 숙련된 작업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응의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합니다. 오늘처럼 불순물이 많은 구조에서는 원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조금 더 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제를 함께 투입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환원은 어떤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던 금 성분이 다시 물질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새로운 생성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금 추출 공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 반응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하나의 추가 결정을 내립니다. 작업 용기를 더 큰 것으로 교체합니다. 반응이 이어지는 동안 용액이 넘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다음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도시광산 작업은 늘 이런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관리된 환경에서 반응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변화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확인 신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곧 이어질 여과에서는 이 침전물들이 오늘의 최종 무게로 연결되는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숫자가 현실이 됩니다. 이제 반응을 통해 용액 속에서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성분들을 실제로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여과는 앞선 여과들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전 단계들이 공정의 방향을 정리하는 여과였다면 지금부터의 여과는 오늘 결과의 무게로 직접 연결되는 여과입니다. 즉, 지금 남는 것들이 곧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숫자의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현장은 침전이 어떤 질감으로 형성되는지, 불필요한 것이 함께 붙어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의 작은 차이가 마지막 금속의 상태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신을 얻었다는 뜻이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과를 통해 확보된 침전물은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침전물은 도가니로 옮겨 담깁니다. 도가니 안에 담긴 상태를 보면 아직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의 형태로 정리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열의 첫 번째 목적은 수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침전물 안에 남아있는 수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뒤의 과정에서 표면 상태가 깔끔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품질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의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형태가 단단해지고 표면이 정리되고 하나의 덩어리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작업이 정확한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며 드디어 나온다는 표현을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 정리된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앞 단계에서 계속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위치와 형태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가열이 이어지면서 금속은 점점 더 명확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흐릿한 침전이 아니라 무게를 가질 준비를 하는 하나의 금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금속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3.84kg이라는 시작점. 이제 그 숫자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에서 긴 시간 동안 정리하고 나누고 이동시키고 다시 모으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의 금속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숫자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봉투 포함 3.84kg. 이 숫자가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저울 위에 올라가는 이 금속은 그 출발점이 만들어낸 마지막 답입니다. 저울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잡힌과 잡도금류 혼합재료 3.84kg에서 회수된 금의 무게는 5.99g입니다.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예상보단 높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수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혼합 재료를 다뤘습니다. 구성이 일정하지 않았고 도금 상태도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끝까지 회수 흐름 안으로 넣었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99g이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값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총 투입량 3.84kg 기준 킬로그램당 흐름으로 환산하면 대략 1kg당 약 1.56g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 환산값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재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번에 비슷한 잡힌이나 도금류를 보게 되면 오늘 영상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범위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리즈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이제 회수된 금속을 분석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치로 보면 금이 99.38%로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은과 소량의 구리가 함께 포함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막연했던 재료가 숫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판단이 가능해지면 거래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서로 다른 구조,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도금 방식을 가진 재료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차이를 읽게 될 겁니다. 아, 이 재료는 저번 것보다 밀도가 다르네. 이건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는데? 이 정도면 킬로그램당 흐름이 이쯤 되겠구나. 2단계까지 가면 여러분은 이미 도시광산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을 데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성격의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흐름을 따라가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달라지는지, 어디서 차이가 시작되는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금추출 시리즈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채널 주 한국도시광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